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영토가 100배나 크고 인구는 20배 이상 많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일입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진실이 있었는데요. 왜 이토록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선두에 서게 되었는지 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이 논쟁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사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문화 연구자로 일하고 있는 리안더 보스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와 그 나라의 전통을 배우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자랐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크기도 작고 문화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한국 문화는 중국이나 일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라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의 예술, 기술, 그리고 언어는 단순한 모방일 뿐이에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제 믿음이 너무 확고해서 한국에 대해 직접 알아보려는 마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유독 한국 선수들이 다른 나라보다 인성이 좋아서 팀에 잘 녹아들고 그럼에 따라 실력 발전도 빠르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 기사에는 한국 선수들의 인성이 한국 특유 문화 때문에 형성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이 자랑하는 한글도 중국 한자의 서투른 버전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기사를 보니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대학교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 대해 궁금하면서도 동시에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왜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큰 성과를 낼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이웃나라에서 빌려온 것이 분명해요. 근데 왜 중국과 일본과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지? 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교수 대상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큰 문화회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보통이었으면 무시할 회의에 먼저 신청하여 제가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가기로 결심했어도 처음에는 별로 신나지 않았어요. 제가 배운 부정적인 선입견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클 뿐 제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사전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에 대한 강연들을 듣고 나서 곧 집으로 돌아가 제 생각이 옳았다는 추가 증거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몇몇 자료들을 들고 마침내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부드러운 구름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아직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몰랐던 한국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밝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항은 사람들의 미소와 따뜻한 인사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친절한 직원분들께서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안내판을 보며 여행객들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어서 오세요. 저희 아름다운 나라를 만나보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비록 제 마음속에는 아직 옛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작은 의심이 생겼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전통 건물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활기차며 많은 녹색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제 마음속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현대와 전통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도시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어요. 택시 안에서 서울의 바쁜 거리를 보며 다양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길거리에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있었고 밝은 네온사인과 건물 벽면에 그려진 멋진 벽화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전통시장도 지나갔는데
형형색색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가득한 가판대가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생생하고 활기차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단순한 고정관념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했어요. 그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역사를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학회장 안에서는 많은 학자분들이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시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인 김민재 교수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희 문화를 즐겁게 배워가시길 바라요.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학회에서 여러 강연을 들으며 한국의 예술, 기술, 그리고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중 한 강연은 직지심 체요절이라는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 기술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한국이 독창적인 발명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강연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크게 흔들렸어요. 강의에서 직지심 체요절이 1377년에 인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유럽의 비슷한 발명보다 훨씬 앞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그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도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드렸고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씩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후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어요. 한글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그 아름다움과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저는 박물관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안내원분께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와 그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한글의 설계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문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양한 색상의 차트와 인터랙티브 패널을 보면서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저는 제 예전의 생각이 너무 가혹했음을 느꼈어요. 하루 종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저는 친절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에게 전염되는 듯 했어요. 학회 근처의 한 카페에서 현지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이야기, 가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들었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이 묻어나는 눈빛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제가 한국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조금씩 느꼈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제가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제 옛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혁신적이고 아름다우며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깃든 나라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세 번째 날 아침,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간단하게 아침을 먹은 후 저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역사적인 명소들을 더 많이 탐방하기 위해 출발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직지라는 옛 인쇄 기술을 전시하는 작은 박물관이었어요. 저는 항상 한국에는 독창적인 발명이 없다고 믿었는데 박물관에 들어서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전시실에는 오래된 도구들, 섬세한 금속 부품들, 그리고 인쇄 과정을 설명하는 다채로운 차트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1377년에 인쇄된 직지를 보여주는 전시물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만 복사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곳에는 한국인들이 유럽의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서 아주 특별한 것을 발명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전시실은 조용했고 마치 과거가 제게 비밀을 속삭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전시관을 천천히 걸으면서 작은 안내문 하나하나를 읽고 모든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심지어 인쇄도구 복제품 하나를 만져보기도 했는데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제 손끝에 전해졌어요. 그 촉감은 부드럽고 정교한 솜씨가 대단했어요. 저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장인들이 힘들게 작업했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인의 창의력이 진짜로 강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런 멋진 발명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 조금씩 감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박물관을 나와서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향했어요. 한글에 대해서는 이전에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과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 다채로운 현수막, 인터랙티브 패널, 그리고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미있는 게임들이 보였어요. 한 안내원 분께서 다가와서 세종대왕께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안내원 분께서 우리에게 글자 모양의 입과 얼굴의 특정 부분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시자 마치 마법처럼 단순하면서도 매우 똑똑한 설계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글에 관한 짧은 동영상을 오랫동안 보면서 아이들이 웃고 즐겁게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직접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 몇몇 단어를 써보기도 했어요. 그 과정은 신나면서도 약간 어려웠지만 한글의 디자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섬세한지 확인하니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안내원분의 말씀, 밝은 전시물들,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 덕분에 한국 문화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세심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제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후에는 도시의 역사적인 지역을 걸어 다녔어요. 그곳의 거리는 아름다운 조각과 전통 장식이 있는 오래된 건물들로 줄지어 있었어요. 햇빛을 즐기는 가족들과 수공예품을 파는 상인들을 볼 수 있었어요. 걸으면서 저는 예전에 저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했어요.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기고 신이 났어요. 현지의 작은 상점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동네 작은 문화센터에 전시된 흥미로운 유물들도 사진으로 담았어요. 어느 순간 저는 조용한 정원이 있는 작은 연못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연못의 물은 잔잔했고 주위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저는 돌로 만든 벤치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에 저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문화가 단순히 오래되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활기차며 강한 창의력과 역사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기대되었어요. 이번 여행의 매 순간이 저를 성장시키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을 느꼈어요. 때로는 마음과 생각을 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많은 도전들을 겪었지만 그 도전들이 결국 저를 멋진 발견들로 인도해 주었어요. 네 번째 날 아침, 저는 마음 한켠에 조용한 기대와 설렘을 안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 경험한 많은 것들이 제 생각을 조금씩 깨뜨려 주었지만 오늘은 진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또 다른 명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전통 음악과 춤을 볼 수 있는 작은 공연장이 있는 인사동으로 갔어요. 길을 걷다 보니 가게 앞에서 전통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공연장이 작고 아늑했어요. 무대에는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있었고 전통 악기의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저는 가슴 한켠에서부터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한순간에
모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공연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전통 예술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깊은 감정과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무용수들의 우아한 동작, 음악의 잔잔한 선율, 그리고 무대 위에 펼쳐진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정말 한국의 문화구나라고 속으로 감탄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큰 박수를 보내자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공연장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근처의 한 작은 찻집에 들렀어요. 찻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한 잔의 차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한국에서는 어려운 시절에도 모두가 서로 도우며 살아왔어요. 그 마음이 우리 문화를 더 빛나게 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난과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난 따뜻한 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찻집에서 나와 다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공연장에서 느낀 감동, 찻집에서 들은 따뜻한 이야기들, 그리고 거리에서 마주친 친절한 사람들의 미소가 제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 생각은 이제 예전처럼 부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한국 문화를 단순히 모방이라고만 생각했던 옛 제 자신을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어요. 오늘의 경험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공연장에서 눈물을 흘렸고 찻집에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과 예술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았어요. 돌아오는 길, 저는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오래된 건물들과 길모퉁이마다 반겨주는 따뜻한 주민들의 모습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 모든 것이 한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듯 했어요. 저는 마음속 깊이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부정적인 선입견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자리 잡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저는 많은 도전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진짜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제 마음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 대신 앞으로도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창의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졌어요. 저는 오늘의 경험들이 앞으로의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믿어요. 한국의 전통 예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 여행은 제게 단순한 문화 체험 이상의 것이 되었고, 제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 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그 아름다움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채로 일어났어요. 이제까지의 여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어요. 오늘은 그 모든 경험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보는 날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잠시 멈춰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밝게 빛나는 아침 햇살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학회 마지막 세션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회의실은 따뜻한 분위기와 함께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오늘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발표할 준비를 했어요. 제 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마음의 변화를 담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예전에는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봤지만 이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역사 속에 깃든 창의력을 직접 체험했어요.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한국은 작고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따라한 문화라고 생각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곧 이어서 저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놀라운 역사와 예술,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경험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라고 전했어요. 저는 직접 보았던 국립한글박물관, 아름다운 전통 공연, 그리고 따뜻한 찻집에서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소개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고, 청중들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발표를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박수로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감동이 넘쳤어요. 그리고 저는 청중 한 분과 따로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어요. 한 학생이 다가와 저도 예전에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 문화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더욱 기뻤고 저도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어요.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경험하고 배우면 그 시각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학회장을 나서며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웃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고 저는 제 여행의 소중한 추억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의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예술,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한국 문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적한 거리를 걸으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길 옆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가로등 아래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든 모습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여기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경험들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줬어. 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부정적인 선입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저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도 새로운 배움과 발견이 있기를 기대했어요. 제 마음은 이제 예전처럼 닫혀있지 않고 한결 열려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멋진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그 아름다움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경험들은 제게 큰 용기와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거예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